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부기입니다.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본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기부기님, 영상 2개 잘 봤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제가 지금껏 6개월간 공부한 방법이 우기부기님이 설명하시는 방법과 비슷했지만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6개월 한 만큼의 성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봐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장을 막 듣고 외우다 보면 이 문장은 이런데 왜 다른 문장은 이렇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주어의 위치나 명사의 위치, 문법적인 그런 것들요. 그래서 문법을 끝까지 안 보려 했는데 하는 수 없이 문법 책을 다시 들게 되었어요. 이럴 땐 그냥 의문을 품지 않고 무작정 외워야 하나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거 읽어드렸는데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6개월 외국어 공부법 영상에서는 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짧게나마 외국어의 문법은 기초 회화를 다져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내재시켜 가게끔 만드셔야 한다 라고 설명만 드렸고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었는데, 사실 제가 올려드린 많은 영상들 중에서 1시간짜리 중국어 공부법 영상, 그리고 문법에 대한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와 같은 의문을 똑같이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압축시켜서요. 1시간짜리 중국어 공부법에서 제가 강조해 드린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아기들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우리도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아기가 언어 배우듯이 공부를 해라. 아기가 언어 배우듯이요. 라고 첫 번째 담론을 드렸었고요. 2번째는 이 어른의 고차원적인 뇌를 이용해라. 2번째 방법론입니다. 어른들의 고차원적인 뇌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6개월 공부법에서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아기들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듯이 한 단어를 발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을 발음해 주는 거를 계속 들려주고 아기들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사실 아기들은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아빠, 엄마, 밥을 얘기할 때는 빠빠빠빠, 그리고 그렇게 명사들을 익혀 나가다가 나중에는 동사도 익혀 나가겠죠. 처음엔 명사, 그 다음 동사를 배웁니다. 그 다음엔 나, 가, 아빠, 먹어, 빠빠, 먹어, 이런 식으로 명사와 동사를 익혀 나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문법이 확장해 가는 건데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우리는 모국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아빠, 엄마, 책상, 카메라, 마이크, 조명,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책, 이렇게 명사 하나하나만, 어휘들만 익힐 필요는 없죠. 왜냐면 어른들은 이미 뇌가 다 자라있기 때문에 문장의 어순들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부터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부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아기들은 첫 번째 어휘부터 배우고요. 말하자면 가장 간단한 명사부터 배우고, 그 다음 2번째는 간단한 문장을 배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복합적인 문장을 배워요.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이 3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어휘를 닦는 이 단계는 지나치고 2번째 단계, 아주 간단한 문장부터 익히는 단계부터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장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에 있는 어휘들도 같이 익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기들이 언어 배우듯이 우리도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 우리가 인풋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아웃풋으로 말하기로, 무조건 말하기로요. 말하기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이 내 입에 박혀버리도록 연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 아기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처럼 우리도 외국어를 배우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방금 구본재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 문장을 반복을 하긴 하는데 내가 문법이 궁금하다고요. 근데도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기처럼 계속 반복만 하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죠? 어른의 고차원적 뇌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무조건 방법만 정확하다면 아기들보다 언어를 더욱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이들이 뇌가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언어를 어른보다 더 빨리 배운다고 오해를 하세요. 그거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어른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어른들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어른과 아이가 외국어를 동시에 배울 때 똑같은 방법으로 배운다면 어른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고차원적인 뇌, 말하자면 다 자란 뇌, 이성적인 어떤 분석력을 가진 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장을 보는 눈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능력까지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문법 공부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공부법에서 문법은 기초 단계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급 이상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는 저게 겁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말하기 연습을 계속 하다가 문법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문법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회화를 기반으로 한 문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스스로가 회화에 기반된 문법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언어를 보는 눈도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회화에 기반한 문법 공부가 도대체 그게 뭐야? 모르니까 그렇게 공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방금 질문 주신 구본재님의 그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우리가 아기들이 언어를 익히듯이 말로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어떤 호기심이요? 도대체 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문장 어순이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어휘가 도대체 뜻이 뭐지? 이 어휘는 왜 이런 뜻을 가지지? 이런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호기심이 안 생긴다면 그냥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호기심이 생기면 그것만큼 좋은 상황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일단 기반은 회화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말하기를 하는 아웃풋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그 내가 연습하고 있는 문장에 대한 문법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서 그 문장 그 반복되는 패턴만 이렇게 인터넷에 쳐도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 네이버 사전도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구글 사전도 정말 좋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그 호기심을 해결하시는, 그게 말하자면 회화에 기반한 문법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방금 구본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 지금 회화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우기부기 네가 이렇게 시킨 그대로 하고 있어. 근데 나 호기심이 생겨.
근데 내가 그래도 바보처럼 앵무새같이 그냥 따라하기만 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삐!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른의 고차원적인 뇌를 이용해서 문법도 알면 그 문장을 보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이 문장을 보는 능력까지 있으면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내가 더욱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절대 문법 공부에 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듯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언어 공부의 기반은 아기가 모국어를 익히던 것처럼 외국어를 익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항상 말하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던 와중에 호기심이 생기면 어른의 고차원적인 뇌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분석을 해주세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문장 분석을 해주셨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문장 전체를 나의 입에 올릴 수 있도록 또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잘 배웠다, 익혔네, 나 공부했네, 이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그 다음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를 보고 외국어 문장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생각난 문장을 내가 입으로 표현을 할 때 원어민의 말하기 속도만큼 끌어올린 상태여야 제대로 익히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왠지 뭔가 이해되는 것도 많고, 이게 또 한편으로 또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사고를 도대체 영어란 게 이렇게 생겨 먹은 거구나 자꾸 보여주거든요.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줄어들게 되고 자꾸 눈으로 보는 그런 공부만 또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공부의 계속된 반복은 입으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문법 공부도 해주고요. 그 안에 있는 어휘 분석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뭐 발음 분석,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내가 아기들이 하듯이와 그리고 어른들이 하듯이 어른들의 그 고차원적인 뇌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계속 병행을 해주신다면 외국어 공부의 최고의 왕도라고 제가 자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